안녕하세요. 스크래치로 배우는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 수업을 진행하게 된 전흥성입니다. 여러분은 점프게임, 위로 찾기, 벽돌 깨기 같은 다양한 게임을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들진 않고 게임만 해보셨나요? 원하는 도형, 그래프를 그리거나 수학 문제를 혹은 공식을 자동으로 풀어주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이번 수업에 모두 배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코딩을 해보신 분도 계실 테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학 원리뿐만 아니라 컴퓨터에서 자주 사용하는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스크래치는 전 세계 150개국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미국민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MIT 미디어랩에서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복잡하고 긴 명령이 아니라 단순한 명령 블록으로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배우기 쉽게 단순화되어 있지만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기능은 물론이고 이벤트, 리스트 등 코딩의 다양한 기술도 지원합니다. 스크래치를 통해 간단한 동작뿐만 아니라 다소 복잡한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나에게 필요한 코딩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스크래치 수업을 진행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스크래치를 강의하고 있는 전흥정입니다. 오늘은 15차 시 최대 최소값 선택 정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걸 했었나요? 런게임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배웠던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를 만들어서 런게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거는 최대 최소값 선택 정렬, 이거는 리스트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리스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리스트에 넣어서 그 중에서 최대값을 가져오고 최소값을 가져오거나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정렬하게 되는데요. 네, 그 과정을 우리가 코딩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렬하는 과정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제 컴퓨터의 처리 속도라든지 이런 거를 또 빨리 내가 목표값을 어떤 방식으로 찾아야 더 빨리 찾는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선택 정렬 알고리즘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첫 번째 자리에 원하는 값을 위치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리스트 중에서 최소값을 찾아서 맨 앞에 값과 교체를 하면 제일 앞에는 항상 최소값이 있겠죠. 그런 방법으로 나머지 맨 앞에 거를 제외한 두 번째 것과 마지막 것까지 쭉 비교를 해서 그 다음 작은 수, 이제 세 번째 수가 남은 수에서 비교해서 작은 수, 이렇게 정렬하는 게 선택 정렬이 되겠습니다. 자, 아직 정확하게 모르실 것 같아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자, 이렇게 랜덤하게 숫자가 있습니다. 랜덤한 숫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오름차순, 내림차순인데 잘못됐네요. 여기 내림차순입니다. 내림차순을 하려면 앞에 큰 수가 와야 되겠죠. 큰 수가 와야 되는데 1과 7을 비교하는데 1은 어때요? 7이 더 크죠. 그러면 자리를 바꾸게 됩니다. 이때 바꿀 때 7의 값이 1로 가면 1의 값에 7이 덮어지죠. 그러면 1의 값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 값을 임시로 저장할 수 있는 템프라는 변수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7은 템프라는 곳에 잠시 가 있어라.
7은 펜트라는 곳에 가 있고, 그러면 1은 7의 자리로 가고, 다시 7이 여기 템프에 있던 것이 다시 1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1과 7이 이렇게 바뀌어지겠죠. 7과 1로 바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이게 7이 56과 비교하고 56이 크네. 그러면 7과 56을 바꾸어라. 56과 7이 되죠. 여기 56이 오겠죠, 이제. 56이 오고 또 56은 43 비교해서 그대로 있고 3과 비교해도 그대로 86과 비교하니까 86이 앞으로 와라. 86이 앞으로 오고 여기에 56을 넣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86은 이제 그대로고 이제 2번이 주체가 되어서 비교해서 비교해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56이 되고 해서 점점 숫자가 내려가는 내림, 자순, 정렬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1번과 이렇게 이 제일 첫 번째 수는 9번을 비교하게 되겠죠. 10개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제일 처음 비교하려고 하는 그 숫자가 하나 있으니 비교할 대상은 총 9개가 되는 거죠. 비교할 대상은 9개가 됩니다. 자, 그렇게 정렬을 하게 되고요. 선택 정렬 이것 네, 마찬가지. 이제 두 번째 거는 여기가 틀렸죠. 잠깐만요. 제가 급하게 여기에서 보면 얘는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이 되고요. 내림차순이 됩니다. 차순이 되고 여기에도 이제 1이 주체가 되어서 1이 주체가 되어서 비교하는 값이 이렇게 되겠죠. 이제 1이 주체가 되어서 이제 비교하는 값이 8개로 줄어들고 이제 3번이 비교해야 될 상태가 되면 또 8에서 이제 비교값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고 점점 비교할 값이 줄어들면서 정렬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선택 정렬이고요. 버블 정렬은 이웃에 있는 것과 비교해서 바꿉니다. 1과 7 중에서는 7이 크니까 앞에 두고 1과 56 중에서는 56이 크니까 또 자리 바꾸고 이런 식으로 또 43이 앞으로 가고 이렇게 쭉 정렬하고 다시 또 비교해서 쭉 앞으로 가고 하는 게 버블 정렬. 물고기를 한쪽으로 몰듯이 계속 이렇게 정렬하다 보면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삽입 정렬은 약간 또 다른데 앞에 자료와 비교해서 삽입할 위치를 정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자, 똑같은 이렇게 앞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데이터는 같고요. 1과 7을 보았을 때 7이 더 높으니까 7과 1은 바꾸고요. 자, 여기까지 두 개는 정렬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수가 56이 이 56과 이 정렬된 상태에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56은 7보다 크니까 앞으로 가고 그러면 이 세 개는 이제 정렬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43을 비교를 하는데 43은 56보다 작고 7보다는 크니 43은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곳 중에서 이 7과 56 사이에 삽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렬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비교해야 할 3번은 어디에? 1과 7 사이에 삽입을 하면서 쭉 정렬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가 얼마 없지 않아서 이게 컴퓨터가 처리하는데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회원 가입을 한다든지 어떠한 뭐 빅데이터들, 뭐 기상이라든지 여러 데이터들을 봤을 때 자료가 엄청 많은 가운데 내가 필요한 것을 찾는 그 지난 시간에 이진 탐색이라든지 이렇게 정렬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많을수록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죠. 그래서 다양한 정렬 방법에 따라 처리 속도를 계산하는 공식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오늘 설명에서는 배제를 했고요. 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자, 이제 우리가 최대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래치 열고요. 클릭했을 때 데이터라는 변수를 만들어주고 데이터는 변수가 아니고 리스트로 만들게요. 삭제. 다시 리스트로 우리가 10개의 데이터를 여기에 넣을 겁니다. 자, 처음에는 모두 삭제를 해주고 초기화를 해주고요. 조금 확대해서 자, 여기에 랜덤 함수를 10개를 넣어 줄게요. 10번 반복하기 추가 데이터의 추가하기 어떤 1부터 10은 너무 수가 간단하니까 1부터 100까지의 수 랜덤한 수를 찾아서 데이터에 넣어 줄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10개 클릭할 때마다 랜덤한 수가 10개 생성돼서 들어갑니다. 자, 이거를 이제 제일 높은 값을 찾을 거예요. 높은 값을 저장할 수 있는 max 변수를 넣고요. 비교할 값을 n으로 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이제 텍스트 코딩 할 때 이렇게 비교할 때 어떤 증가값을 줄 때 i, j, n 이렇게 뭐 cnt, count 뭐 cnt 이렇게 의미 없이 이렇게 주는데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i, j, n 이런 것들은 어떠한 이제 루프를 돌림에 있어서 증가값을 주기 위한 거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max를 앞에서는 계속 한글로 변수를 만들어 줬는데 갑자기 영어 변수를 만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max를 0으로 정해주고 또 마찬가지 변수를 만들었으니까 초기 값을 줘야 되겠죠. 어떠한 수가 여기에 변수에는 계속 어떤 수를 넣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화를 해 주어야지 아니면 그 마지막 값이 저장되어 있겠죠. 자, 이제 데이터 길이만큼 반복해서 반복을 하는데 데이터 길이만큼 반복을 할 겁니다. n은 1만큼씩 증가하고 n은 1만큼씩 증가하면서 비교를 할 건데 1만큼씩 증가하면서 최대값을 비교를 할 거예요. 만약 비교 연산자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 리스트에 n번째 항목 데이터 리스트에 n번째 항목과 max 값을 비교해서 만약에 데이터 리스트의 n번째 항목이 더 크면 max 변수에
맥스 변수에 이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일단 제가 쭉 코딩을 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실행시켜 볼까요? 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맥스는 90이다. 최대값은 90이다. 또 바뀌었을 때도 보면 87 이렇게 값을 최대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코딩을 한번 쭉 볼게요. 자, 코딩을 보면 자, 데이터 길이는 10번 반복을 할 거고요. A는 처음에 0이었는데 여기에 들어오면서 10번 반복하기 중에 첫 번째 반복에서 A는 1이 되죠. 첫 번째 반복에서 A는 1이 되고요. 데이터에 그러면 첫 번째 항목은 37이 되겠죠. 37이 맥스보다 크냐? 맥스는 지금 0이니까 당연히 크겠죠? 현재로서는. 그러면 맥스 값에는 37이 들어갑니다. 37이. 그리고 맥스 값에는 이 37이 들어가고 자, 두 번째 반복은 n은 이제 2가 되겠죠. 두 번째 반복에서 n은 2가 되고요. 그러면 데이터의 두 번째 항목을 비교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항목과 맥스 값과 비교하니까 22와 37. 맥스 값이 크네. 그러면 이거를 그냥 패스하고 세 번째 반복에서는 n이 세 번째와 비교를 합니다. 53과 37을 비교해서 데이터 리스트의 n번째 항목이 크냐? 크죠. 지금 맥스 값의 37보다 53이 크다. 그러면 맥스 값에 데이터의 n번째 항목을 넣으세요. 그럼 여기는 53이 됩니다. 그리고 쭉쭉쭉쭉 4, 5, 6번 반복, 7번 반복에서 87을 맥스에 담고 그 다음에는 다 패스해서 맥스에 87이 담기겠죠. 자, 이렇게 맥스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값도 구할 수 있겠네요. 최소값도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클릭했을 때 말고 스페이스를 눌렀을 때 최대값 그리고 다른 키를 눌러줄까요? 위쪽 방향키, 위쪽 화살표는 최대값. 그러면 아래쪽 화살표는 최소값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복사해서 변수는 그럼 민으로 줄까요? 민의 0으로 자, 1부터 100까지 난수 발생하는 거는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데이터 리스트가 민보다 작으면 최소값에 0을 넣었는데 이 최소값이 데이터 리스트의 n번째 항목이 민보다 작으면 민이라는 곳에 얘를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플레이해서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높은 값, 최대값,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면 최소값. 자, 이렇게 최소값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짰는데 여기에 민은 0을 넣으면 민이 가장 작기 때문에 0보다 더 작은 숫자가 올 수가 없죠. 그래서 민의 초기값을 100으로 임의로 가장 최고값 나올 수 있는 최고값을 설정해 주면 100보다 당연히 n번째 항목에 작은 게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방향키를 아래로 누르면 최소값은 3, 위로 누르면 최대값.
아래로 누르면 최소값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 보았습니다. 최대값과 최소값 을 만들어 보았고요. 자, 이제 오름차순 정렬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또 데이터 값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클릭했을 때 데이터라는 리스트를 만들어 주고요. 데이터라는 리스트를 만들고 이제 변수를 우리 오름차순 정렬할 때 어떤 거 있었죠? 비교할 숫자 그리고 비교 대상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리를 바꿔줄 때 1과 7을 자리를 바꿔줄 때 바로 바꿀 수가 없었죠. 그래서 템프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옮겨주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변수가 총 3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비교해야 할 대상과 주체. 그래서 n과 j 그리고 템프 임시 저장할 수 있는 템프 변수를 만들어서 조기값 0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0으로 설정했고요. 우리 데이터 똑같이 10개 넣을 겁니다. 그러면 10번 반복. 자, 10번 반복해도 되고 데이터 길이만큼 반복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앞에 했던 것처럼 데이터를 추가하는데 항목에 데이터를 추가하는데 1부터 100까지 난수 만들어졌었죠. 1부터 100까지의 난수를 추가해라. 그리고 고양이가 말하게 할게요. 데이터라는 숫자에 이게 우리가 뭐죠? 결합하기. 이게 우리가 오름차순 먼저 할 겁니다. 내림차순 먼저 할까요? 내림차순 정렬하기. 자, 데이터의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 볼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말을 하겠죠. 자, 플레이하면 자, 이 10개의 숫자의 내림차순 정렬하기 라고 말하고 데이터에는 10개의 데이터가 쌓입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반복하기 몇 번 반복하느냐? 우리 비교할 때 이 해당 숫자와 몇 번을 반복했었죠? 제일 처음 비교할 때. 자, 이 1은 n이에요. n. 이 n은 j들과 비교를 할 거예요. 이 n은 j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총 9번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길이 이거 그냥 9 해도 되지만 데이터의 길이가 달라질 경우도 있으니 데이터 길이 마이너스 1이라고 정의해 줘 볼게요. 데이터 길이 빼기 1. 물론 현재 10번이라고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그냥 9 해도 됩니다. 데이터 길이 빼기 1. 이게 결국 9가 되겠죠. 자,
이제 값을 비교하고 이렇게 값을 바꿔주는 걸 진행할 겁니다. 만약 뭐뭐라면 어떻다면 비교를 해야 되겠죠. 비교 연산자 가지고 와서 데이터에 몇 번째 항목이 일단 데이터 리스트 거를 비교를 하는데 첫 번째가 n 내림차순이니까 앞에 있어야 되겠죠. 높은 수가 앞에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 29와 17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를 해서 n이 j 자, 내림차순 정렬이니까 위에가 높은 수 j가 크다면 n보다 이번 수가 크다면 자 n이 첫 번째 항목이라고 했죠. 29를 이 나머지와 비교를 할 건데 j가 크다면 이 첫 번째 자리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템프에 일단 넣어줘야겠죠. 그 자리에 다른 수를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템프라는 곳에 n번째 있는 거를 넣고 자리를 바꿔야 되니까 이제 데이터에 n을 넣었으니까 이제 n 자리에 j번째가 넣으면 되겠죠. n번째가 비었죠. 이제 템프에 넣었으니까 n번째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 자리에 j를 넣어주고요. 이제 j 자리에 우리 아까 템프 넣어주면 이제 템프는 비어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n과 j의 위치를 바꾸어 줬고 템프는 현재 비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9와 17을 비교했을 때 만약에 이게 컸다. 만약에 37이었을 때 이 과정이 일어났겠죠. 그럼 여기에 37이 갔겠죠. 37 템프로 이용해서 29가 밑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37은 2번하고만 비교를 했는데 3, 4, 5, 6, 7, 8 이렇게 쭉 다 비교를 해야 되겠죠. 이거 지금 데이터가 늘어나는 거 보니까 초기화를 안 했네요. 데이터 초기화. 데이터 리스트 모두 삭제를 해주고 자 일단 그러면 1은 2와 비교를 했는데 3, 4, 5, 6, 7, 8, 9, 10 이 n 수만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j였죠. j 값은 계속 증가하면서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j 값 증가. j 값 1만큼씩 바꾸기. j 값이 1만큼 바꾸어라. 자, 그런데 그러면 1번하고는 쭉 다 비교를 했지만 1번에 제일 큰 수가 오는 것까지 했지만 2번부터는 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2번의 작업을 또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또 마찬가지 2번에서도 데이터 몇 번 반복하기 데이터 길이 빼기 1만큼을 넣어주고요. 이제 n도 추가돼야 되죠. j는 1만큼씩 증가해서 1, 2, 3, 4, 5, 6, 7, 8, 9까지 증가해서 다 비교를 했지만 지금 n은 증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n은 첫 번째 수 하나만 한 거예요.
그래서 n은 1만큼 바꾸어 주기를 해줘야 돼요. 아직 n은 정의를 하지 않았죠. n을 1만큼 바꾸어 주고 n은 1만큼 바꾸어 주면 이제 첫 번째 값이 담겼고요. 또 J가 첫 번째 값은 n 플러스 1이 돼야 되겠죠. n 플러스 1. 자, 이 말은 여기가 뭐라면, 자, 이제 플레이하면, 자, 여기가 n이라면 J는 n 플러스 1, 이 2번과 비교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1번과 1번을 굳이 비교할 필요 없으니까 J는 로 정해야 되겠네요. 이걸로 정해서 플러스를 시켜야 됩니다. 바꾸기가 아니라 로 정하기. J는 처음에 n 플러스 1, 2로 정하는 거예요. 시작값을. 그리고 이제 쭉 맞는지 볼게요. 데이터 길이 마이너스 1만큼 해서 바꾸고 치환하고 J값 몇 번 반복하고 플레이하면 이제 쭉 정렬이 되는 게 확인이 되죠. 자, 이렇게 오름차순 정렬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데이터 이것도 한번 코드 따라가 볼게요. 데이터 마이너스 1만큼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9번, 이건 좀 의미 없지만 n은 1만큼 바꿨어요. n 자리 비교하려고 하는 게 자, 여기에서 비교하려고 하는 게 n이에요. 여기 이게 1번이 n이 되겠죠. 비교하려고 하는 게 여기가 n이 됩니다. 이게 J는 n 플러스 1이니까 2번이 J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또 반복을 하는데 이 반복은 이 n과 2, 3, 4, 5, 6, 7, 8, 90을 비교하는 반복입니다. 그래서 n과 j를 비교해서 크면 앞으로 보내는 작업을 9번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제일 높은 숫자를 넣었으면 이제 두 번째가 n이 되어서 나머지들과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길이 마이너스 한 번이 반복을 시킵니다. 데이터 길이. 자, 이게 그냥 9가 아니고 이제 데이터 길이가 이제 총 몇 개예요? 9개 빼기 1이니까 이제 8번을 반복하는 거죠. 또 n이 작업이 끝나면 7번 반복해서 데이터가 n이 다 정렬되고 나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길이 마이너스 1로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만 할 때는 9를 임의로 넣어줘도 되지만 이게 값이 데이터 길이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데이터 길이 마이너스 1만큼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림차수까지 진행해 보았고요. 이제 오름차수는 직접 한번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변형을 주면 오름차순으로 바꿀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